알았어? 알았냐고? 2학기는 다들 시험 잘 봐서 나의 유능함을 증명하도록 해. 알았어? 니네가 못 보면 내가 무능한 거니까 내가 슬퍼진단 말이야. 알았어? 자, P 점의 샤프 나와있죠? 마삼, 2 그리고 PA, PB 얘네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기울기의 합을 구한다는 건 뭘까? P의 좌표가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A의 좌표를 구하는 건가 싶다가도 그러면 A의 좌표도 구해야 되고 B의 좌표도 구해야 되니까 그렇게 쉬워 보진 않아 풀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최악의 경우엔 그런 짓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쉬워 보이는 느낌은 아니야. 근데 선대칭 아니냐 이거? 왜냐면 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선대칭인 거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현의 길이가 같다는 말이야. 여기가 이미 같잖아. 아니 목이 같다.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원의 중심을 좀 이어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나? 지금 열타는데? 왜 열타지? 이렇게 원의 중심을 좀 이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럼 그림 자체가 완벽하게 이 선의 선대칭이구나.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겠죠. 현의 길이가 같은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문제풀이의 방향이 보이죠. 무엇이냐면 이 거리만 구하면 되는 거야. 왜냐면 직선은 어차피 P를 지나기 때문에 마삼, 2를 지나고 기울기를 갖는 직선을 구한 다음에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이지를 하면 m에거나 2차만큼 나올 거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합을 구하라는 얘기로 보이네. 봐봐, 아무것도 계산 안 했잖아. 하지만 내가 문제 몇 %를 푼 것 같습니까? 99% 풀었죠. 아무 계산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지만 99%를 풀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럼 이제 저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여기 이렇게 메꿔볼까? 이렇게 메꿔볼게. 그러면 여기 수직인 거 니네 알고 있으니까 여기의 길이를 구하면 사실상 문제를 풀 것 같아. 원의 반지름은 루트 10인 걸 알잖아. 그럼 피타 쓰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왜 하필이면 저 길이를 택했는데요? 라고 하면 이거 원 밖에서 원의 근 두 할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과 비례를 사용할 수 있잖아. 그걸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괜찮아요? 당연히 이쪽 쓰는 거 아닙니다. 이쪽은 대칭 구조라 쓸 필요가 없고 원의 중심을 이용해야죠. 여기가 3,0이니까 식 잘 봐요. 3루트 2 곱하기 3루트 2 더하기 2x는 맞니? 마 3,2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2루트 10 2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 2루트 10 플러스 루트 10 이렇게 풀면 되겠죠. 지금 제가 뭐 한 거냐면 여기 곱하기 여기는 여기 곱하기 여기다. 이걸 가끔 도라이같이 막 중심 가지고 하고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내가 뭐라고 했어? 두 할선의 교점에서 현의 양 끝점까지의 거리의 곱이 일정하다고 했잖아. 지금 할선의 교점이죠. 그러니까 할선의 교점에서 거리를 재려면 여기에서 이게 현이지. 현의 양 끝점은 여기가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거리랑 이 거리의 곱이에요. 마찬가지 이게 현이죠. 이게 현. 그치? 끝점은 여기와 여기죠. 그러니까 이 거리와 이 거리의 곱이에요. 이상한 짓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생각보다 이상한 짓 많이 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원의 중심까지 막 곱하고 있고. 선생님 왜 이거 곱하기 이거 아니에요? 막 이질하고 있고 막. 이게 그림을 대충 외우니까 그런 건데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기억하시라고요? 두 현의 교점에서 현의 양 끝점까지의 거리의 곱은 일정하다. 이렇게 원 내부에 있을 때나 원 외부에 있을 때나 동일한 연산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괜찮습니까? 얼마야 그럼 이거? 얼마냐고?
루트 2네 x 루트 2죠. 아니 1차 방정식인데 뭐 그지? 네. 그러면 y는 2루트 2겠네요. 피타 쓰니까 아까 y라고 안 써놨구나. 여기다 쓸게요 그냥. 여기가 2루트 2네요. 됐어요 이제. 자 그럼 y는 mx 플러스 3 플러스 2라고 쓰시고 mx 마이너스 y 플러스 3m 더하기 2는 0과 어디 사이의 거리가 3,0 사이의 거리가 2루트 2다 하시면 되죠. 네.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6m 더하기 얘가 2루트 2다. 2를 약분한 상태에서 제곱하는 게 편하겠죠. 네. 그러면 9m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1은 2m제곱 더하기 2가 되니까요. 7m제곱 더하기 6m 마이너스 1이 0입니다. 기울기 합은 얼마다? 마이너스 7분의 6이다. 이해하시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8번 원 위의 점 A, B와 또 원 위의 점 C, D에 대하여 AC 더하기 BD는 0이다. 이런 양아치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설명하는 방식 자체가 이게 AC는 마이너스 BD라고 해도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 A분의 B 곱하기 C분의 D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죠? 이거 안 거치고 그냥 바로 가도 되겠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죠? 왜 고민을 하냐면 사실 저 표현은 벡터의 내적입니다. 일부러 저렇게 고쳐놓은 거죠. 여러분한테는 뭐 하라고 시켜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시키잖아. 근데 굳이 저 식을 저렇게 바꿔서 저렇게 해놓잖아요. 최대한 못 알아보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냐면 A랑 O를 지나는 직선은 뭐라고 쓸 수 있죠? bx-ay는 0이라고 쓸 수 있나요? 그 다음에 B랑 O를 지나는 직선은 dx-cy는 0이라고 쓸 수 있죠. 맞잖아요. 이 상태에서 BD 더하기 AC가 0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죠. 이거 일반형일 때 두 직선의 수직 조건입니다. 뭐 어쨌거나 얘가 하고 싶은 말은 OA하고 OB가 수직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조그맣죠? 또 하나는 마이너스 3루트 3, 마이너스 3루트 3이 뭐 정확히 어딘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대충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 있다고 할게요 그냥.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루트 3, 3이에요. 여기는 물론 0,1이죠. 그러면 OA와 OB가 수직인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예를 들어 이렇게 OA가 있으면 이렇게 OB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수직인 상태를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A면 뭐 이런 데가 B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겠니? 근데 이거 한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A의 극단적인 값을 구해야지. 이거 직선을 이쪽으로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만 여전히 여기 위에 있거든요. 별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
그럼 얘를 이쪽으로 보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원을 벗어나는 순간이 생기지. 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냐면, O에서 그냥 여기를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왜냐면 여기 지나면 이제 벗어날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뻗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 A가 딱 임계 지점이죠.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그래 보이죠? 예.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왜 좋은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 중심이 좀 위에 있는 느낌이네. 예. 이렇게 이어주면 1대 루트 3이잖아요. 2대 1대 루트 3이 관계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가 30도, 여기도 합동일 거니까 30도라는 거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30도라는 거 알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는 수직인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괜찮니? 그럼 A가 움직이는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원주각이 60도지. 그럼 중심각은 몇 도야? 120도지. 120도면 원의 둘레가 얼마예요? 3분의 1입니다. 원의 둘레가 얼만데? 2파인데. 그래서 답은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움직이는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어볼 겁니다. 예. 당연히 어려운 문제는 움직이는 상황을 해석하는 겁니다. 태련, 일로 올까? 자, 두 번째는 당첨이야. 알았지? 여러분 뭐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피곤하고 이런 거 다 알겠는데 제 수업 때 졸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수업을 정말 열심히 갈고 닦았기 때문에 진짜 듣는 것만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진짜예요. 그냥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들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이걸 듣는 게. 이 2시간을 이렇게 혼자 공부해봐야 절대 이 많은 양을 머릿속에 때려 박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들으세요. 아시겠어요? 차라리 잠을 1시간 더 자고 애써 졸지 마세요. 그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렇게 되라고 제가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네. 제가 이제 다른 쌤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애가 공부 안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원래 애들은 공부 안 합니다. 저희 결론은 그거예요. 원래 애는 공부 안 해요. 물론 진짜 안 한다는 뜻이 아니야. 안 한다는 걸 디폴트로 잡고 수업을 설계를 해야 뭔가 유익한 수업을 만드는 거지. 자꾸 니네가 안 해서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내 책임이 아무것도 없는 거 하잖아. 뭐가 변하겠어? 아무것도 변하지 않죠. 이거는 그럼 저 새끼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가 아니야. 야,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찾아 인간이 발전하는 거야. 니네는 니네대로 내가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나대로 내가 문제다라고 생각해야 서로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은 이 새끼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배운 놈은 저 사람이 수학 못해서 그래요.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항상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찾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발전을 하는 거야, 인간이. 좀 깼나? 원래 쌉소리 하면 깨잖아요. 문제 풀면 졸리지만. 잠깐만, 어제 본 거 아니야 이거? 얘를 변형해서 문제 만든 거 같지 않냐? 그냥 그래 보이죠? 근데 이것도 교육청에서 출제를 한 겁니다. 이것도 교육청에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x1, y1 이런 건 점이지만 이게 아무리 봐도 ax 더하기 by 더하기 1이란 0이라는 직선에다가 x1, y1을 대입한 것으로 보이잖아. 그런데 그 직선이 지금 여기 제시돼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직선에 뭔가를 대입하는 거구나 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얘는 사실상 뭐냐면 L1이랑 상관이 있는 거고 얘는 누구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L2랑 상관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다룰 때 항상 제가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공식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죠?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의 양의 조건을 분모하고 그러니까 점을 직선에 대입한 것의 절대값을 분자로 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제곱으로 써 있으면 이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분자의 제곱인데? 라는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읽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직선에 점을 대입하면 그럴 수도 있고, 이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다 보면 나오는 건데 일 수도 있죠. 그죠? 후자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이런 관점에서. 네. 그래서 문제가 그런 것들이랑 좀 상관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일 첫 번째로 이 거리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1은 1이죠. 그럼 이걸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왜 분모가 없나 했더니 1이라서 없는 겁니다. 이거 진짜 거리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 거리 곱하기 이 거리의 제곱은 얼마냐? 이렇게 묻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그래 보이죠? 문제 다 풀었잖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산한 거 이거밖에 없어요. 문제 다 풀었잖아. 왜냐면 이 거리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분의, 그죠? x1과 y1을 여기다 대입한 거의 절대값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 길이는 2루트 2 더하기 1입니다. 이 길이는 2루트 2 빼기 1이죠. 둘이 곱하면 7입니다. 제곱하자고 했죠? 답은 49. 그래서 선생님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외울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이딴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의 양의 조건을 분모를 하고 점을 직선에 대입한 식의 절대값을 분자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점을 직선에 대입한 식의 제곱이 돼 있지? 이거 선생님이 제곱이 붙어 있으면 절대값의 제곱이라고 생각해 준다고 했는데 그럼 절대값의 제곱인가? 이렇게 의심이 되잖아. 그렇죠? 네. 문제를 장악하지 않고서는 결코 좋은 풀이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잘 봐야 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좋은 풀이를 생산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 어쨌거나 내가 풀었어.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 이미 알잖아. 중학교냐? 이미 의미 없는 거 알잖아. 이 문제를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다면 그 중에 가장 예쁜 풀이를 제한된 시간에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장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근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문제 장악을 못한다. 왜냐면 존나 쫄려.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장악 안 된 상태에서 풀이를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을 망하는 거야. 그렇게 문제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네 문제를 날렸어요.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건 올바르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시간을 점점 압축해가지고 시험 시간에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명심해. 시험장에서 현재 자신의 실력보다 더 높은 점수를 요구하면 그 시험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더 높은 점수를 원하면 시험 전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나 못하니까 나한테 잔소리하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막 본인이 학교에서 1등하고 있는 학생이어도 본인 실력에 비해서 과하게 어려운 시험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급격하게 무너지는 경향을 보이는 학생이 꽤 있고 여학생들이 그런 현상이 매우 두드러지거든. 그러면 안 돼. 항상 겸손하게 나는 언제든지 1번도 틀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중요한 건 문제를 잘 장악해서 효율적인 풀이를 최대한 많이 해야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그게 다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 시험이 졸라 어려워서 막 엉엉 울었는데 알고 보니 1등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았니? 200번을 보죠. 양의 실수 a에 대해서 점 p는 -2,a 이고요. 네. 원액은 두 접점을 QR이라고 하고 QR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자. M이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게 P는 원 바깥에 있는 점이잖아요. 이미 X는 -2라는 직선이 움직이기 때문에 무조건 원 바깥이에요. 그죠? 네. 자,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x는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죠? 네. 아무데나 잡아가지고 접선 그어볼게요. 이런 데 있었다. 그럼 이렇게 접점이 하나 나올 것이고, 제가 주저없이 아무데나 잡아갖고 해보잖아요. 이런 거 좀 해봐. 그러니까 문제 못 풀겠어요 라고 해서 제가 다가가 보면 이것조차 안 한 학생이 많기 때문에 하는 잔소리입니다. 어차피 이거 해봐야 안 풀릴 것 같은데 그러고 안 해요. 어차피 이 계산 해봐야 안 풀릴 것 같은데 그러고 안 해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뭐라도 해봐야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 점을 P, 이 점을 Q라고 해보죠. 아, QR이구나. 죄송해요. 이 점을 Q, 이 점을 R이라고 해보죠. 자, QR의 중점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럼 QR을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어딘가에 이 QR에 중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친구들? 그러니까 저 점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 되는데 저 점은 누가 봐도 뭐랑 상관 있는 점이야? 얘랑 상관 있는 점이죠. 이거의 가계 이등분선이 저 중점을 통과하게 되어 있죠. 선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많이 안 많이 친구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구나. 자, 그럼 저 M의 좌표를 A로 표현을 해야만 자취의 방식 구하는 겁니다. 저거 어떻게 하면 A로 표현할까? 이거 괜찮지 않을까? 원의 중심은 반드시 이렇게 이어보고 싶어 한다고 했죠. 접점하고. 왜냐하면 수직이기 때문이죠. 그죠? 네. 그럼 여기만 수직이냐? 여기도 수직이잖아. 이거 소공식 쓰는 상황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여기서 여기가 어차피 1이니까 1의 제곱이 5m 곱하기 5p예요. 그죠? 네. 5p는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4입니다. 됐니? 그럼 당신들은 뭘 구한 거냐면 5m의 길이를 구한 거야. 얘는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이죠. 근데 내가 두 점 사이의 거리, 사실 5m은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 5m의 기울기를 알면 두 점 사이 거리랑 엮을 수 있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a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직각삼각형 하나 생각해가지고 안 되는데. 네, 학원입니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네네. 네. 시간이요? 예. 예.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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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제가 검토를 해보고 전화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월수금이 안 된다 말씀이시죠? 네. 네, 여튼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담당쌤한테 전달을 해보고 뭐가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게요. 네, 네. 됐잖아요? 그죠? 예, 기울기를 통해서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K가 얼마인지 알죠?
K 얼마예요? A제곱 더하기 4분의 1이죠. 이게 이제 숫자면 그냥 이제 비율로 차차착 하면 되는데, 이게 숫자가 아니라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숫자가 아니라서 머릿속으로 잘 안 되면 그냥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럼 K 알았으니까 M의 좌표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분의 2 K를 아니까. 그리고 A제곱 플러스 4분의 A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하겠니 친구들? 고맙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얘가 지금 X고 얘가 지금 Y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X와 Y의 관계를 직접 얻어야 돼요. 아는 자치로 모르는 자치 구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얻어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A를 소거할 것인가인데 어떻게 하면 소거하겠냐? 일단 제곱해서 더해보고 싶지 않냐? 그런 마음 안 드냐? 없다. 왜냐면 이걸 제곱해서 더해보면 분모랑 똑같은 모양이 나와. 이거는 사실 요령이라서 그리고 케바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이 A를 소거하는 방식이 다 엄청 다르거든. 어떻게 하면 A가 소거되면서 X와 Y만의 관계만 딱 나올 거야 이렇게 내가 말을 못해. 내가 말을 못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때그때 달라. 근데 나는 여기서 X와 Y를 제곱해서 더하는 시도를 해보고 싶어. 왜냐면 X랑 Y를 제곱해서 더해보잖아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4분의 1이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선생님 A 안 없어졌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이거 마이너스 2분의 X잖아요. 다 사라졌죠? 다 사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가 X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6분의 1이라는 원의 방정식인 거지. 이해하겠니? 다만 양의 실수 A라고 했기 때문에, 즉 A가 이 밑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양의 실수면 X는 반드시, 얘는 사실 A의 범위 관계없이 음수죠. 얘는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X는 음수고 Y는 양수인 범위에서만 이 원이 그려진다. 즉 2, 4분면 내에서만 이 원이 그려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4분의 1, 0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4분의 1이고 뭐 어떻게 그림이 잘 움직여가면서 여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쉽진 않다. 자치는 구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거를 움직여가면서 계속 비벼보려는 애들이 있거든요. 예.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치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예. 그렇게 풀어보고 싶으면 대충 이렇게 생기는 원인 것 같은데 라고 추측을 한 다음에 자치를 구해서 내 생각이 맞았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렇게 비비고 다음 문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자치를 꼭 구해야 되는 순간, 이제 머릿속 안 돼가지고 꼭 구해야 되는 순간 해결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소거하는 과정을 좀 유심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기회가 별로 없어 니네한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든 내가 이걸 소거를 해서 XY의 관계를 찾는 긍정의 경험을 해야 돼. 그래야 다음번에 뭐 시험 때 만나도 난 없앨 수 있어. 이런 확신이 있지. 맨날 못 풀어가지고 남이 푸는 거 맨날 구경하면 시험 때 만나면 망했어. 다음 문제. 이렇게 가는 거지 뭐. 당연한 거 아니? 당연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A를 소거해서 XY만의 관계식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식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